박종현의 돌파 매매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말씀 주시는 종목이 궁금했고요. 요즘에는 또 이분이 말해주는 시황관이 또 궁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모아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어떤 시장뷰 주실지 또 종목 이야기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자,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지수가요. 네네. 참 저는 이렇게 지수, 마디 지수라고 하나요? 뭐 이런 3,000선, 뭐 1,000포인트 이런 거에 집착 안 하려고 되게 애쓰는 편인데도 네네. 이 3,000선을 좀처럼 회복 못하면서 3,000선이 참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거든요. 네. 지수의 이벤트들, 남아있는 연말 뭐 집중할 포인트들 봤을 때 언제쯤 회복이 될 것인가. 네네. 시장에 대한 이 뷰 어떻게 가져가세요? 뭐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3,000포인트라는 부분은 우리 지수가 아직은 지금 2,840포인트 부근에서 반등이 오고 지금 현재 3,000포인트 언저리에 있는데 주봉상을 보시게 되면 이 3,000포인트를 매주, 주봉이라는 건 매주 금요일 날 마감하는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리는 건데 3,000포인트를 종가 마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봉 기준으로 3,000선을 종가 마감하게 되면 이런 현재의 국면, 변동성 시장도 아마 없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아마 또 어제는 반도체가 갔으니까 또 오늘은 또 메타버스가 가고 그냥 계속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변곡점이 제가 볼 땐 FOMC 기준으로 좀 발생을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비둘기파였던 파월 의장 자체가 완전히 매파적인 형태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컨센에서는 내년 6월에 이제 시행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조기 테이퍼링도 6개월 거쳐서 이제 6개월 거쳐서 이제 이런 채권 매입을 채권 매입을 6개월 거쳐서 시행하는데 제가 볼 때는 3개월에서 4개월 내지 조기 테이퍼링을 아마 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FOMC에서 그런 이사록이 아마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리 그리고 유가 이런 환율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금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유동성을 축소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영향력이 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아마 다음 주 내에 고점 메타버스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이런 고점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삼성전자로 제가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드리면은 네. 삼성전자를 저점을 제가 75,000원 딱 7,500원. 7,500원이죠. 7,500원을 딱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되면은 73,000원. 예,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우리 시장도 지금 시장은 명백하게 2,900과 3,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12월 형성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3,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 부분이 오게 되면은 반도체가 없는 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좀 참고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연준의 FOMC도 있지만 자료 좀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중국의 PMI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보시게 되면 3개월 지금 거의 계속 하락하다가 이번에 처음 50 이상 경기 확장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왜 중국 이 PMI 지수를 왜 봐야 되는지 중요한 요소가 미국과 중국은 정책이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긴축 정책을 하지만은 반대로 중국은 경기 확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미 어제 지준율 인하를 했죠. 네. 지준율 인하라는 거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미국은 오히려 긴축을 하고 중국은 확대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도 외국인을 보면은 다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똑같듯이 네. 외국인 입장에서도 중국과 아시아 국가는 그냥 우리나라와 중국 이렇게 크게 홍콩도 있지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준이 되는 국가는 중국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큰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 펀드 자금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으로 좀 자금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펀드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신흥국 그러니까 EM 국가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우리는 조금 펀드 자금이 조금 줄긴 했지만은 환율 보시면은 우리가 예전에 96달러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한 1,200원대 가던 환율이 지금 워낙 강세 국면이에요. 달러 지수에 대비해서. 지금은 1,170원, 80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외국인 자금이 그래도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고, 뭐 애널리스트는 뭐 2,800 다시 간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준을 딱 세워서 삼성전자가 73,000원을 지지받는다. 그러면 이건 시장 그래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괜찮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 포인트들은 이건 것 같아요. FOMC 12월 이후에 뭐 메타버스라던가 기존에 막 고점을 많이 기록했던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하는 시점이 필요한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3,000원이 지지된다면 반도체주 포트에 없다면 담아도 되는 사인을 강력하게 건네주셨습니다. 델타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왈가왈부한데 이에 대해서 짧은 코멘트 해주실까요? 반도체는 오히려 더 그 오미크론을 인해 가지고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2월 제가 재고 지수를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지금 가격 사이클대로 움직이는데 가격이 밸류콜이 왔고, 그죠? 그리고 현물 중국도 그렇고 지금 디램이랑 랜드나 이런 부분이 현물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네. 12월 겨울에 재고 소진만 되면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리면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지금 뭐 비대면이나 이런 언택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PC나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12월은 재고가 소진되고 오히려 더 내년 1분기는 오히려 더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국면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빠르게 그런 시장이 또 반응이 내년 1분기에, 그래서 봄이 더 빨리 올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강한 의견을 2달 전부터 주셨고, 삼성전자 75,000원의 저점 라인도 딱 잡아주셨고, 그 이후에 강한 흐름을 나타낸 삼성전자였죠. 추가적인 이 전략들 저희 잘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AS 가볼게요. 11월 30일 종목이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그날 당일에 한 10% 가까운 급등을 장중에 기록했다가 5%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고, 그 이후는 그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흐름이에요. 어제요, 시간 외에서 이 9.6% 거의 상한가 기록을 한 건데, 이 신테카 바이오 무슨 신변 변화가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메가 트렌드를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AI, 이런 자동화,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저는 투자 키워드에 최상단에 놓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이런 플랫폼을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런 제약 바이오 관련된 샘플을 수집해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JP 모건 헬스케어 1월에 참가 가능성이 높고, 지금 포지션이 지금 제가 무료방에서는 제가 이런 포지션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좀 대응을 좀 추가적으로 받으시고, 지금 1차 상승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매수 11,000원 구간은 너무 좋은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대로 좀 대응을 해주시고,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느 정도 고점 영역인 17,000원, 17,000원대 1차 대응 이렇게 좀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AS 해주셨고요. 이어서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돌파 매매 종목으로 주신 두 종목을 다 봤을 때는 공동점이 이 PCB 쪽과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네네. 먼저 뉴프렉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뉴프렉스 포인트 잡아주세요. 뉴프렉스는 제가 추천하고서 사실 2%가 아닌 그런 5%에서 왜 저희 거에서 안 하셨어요? 5%에서 추천해서 한 50% 이상 올라갔는데,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뉴프렉스 좋은 자리가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 좋은 자리가 온 것 같아서 지금 종목을 들고 왔고요. 뉴프렉스가 왜 제가 이렇게 좋냐고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지금 FOMC도 요번에 설명드렸듯이 FOMC 이후로 옥석 가리가 굉장히 진행이 될 겁니다. 실제 뉴프렉스는 오큘러스, 실제 VR 기기에 납품하는 그쪽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과 연동이 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테마
에서 이런 실적이 실제 나는 기업들로 아마 옥석가리가 FOMC 이후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돌파 가격이 3,700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만약 크게 흔들린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밑꼬리에 단 이 망치형 캔들이 나왔는데 4,000원 이하는 너무나 저점, 좋은 가격이고 저는 신고가 패턴으로 주식은 좋은 종목을 사서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눌릴 때는 너무 좋은 자리니까 이런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는 투자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을 하나씩 들고 가자 이런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가격 전략으로는 제가 볼 때 시초가 이하로 좀 분할로 좀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목표가는 정보 지점이 1차 정보 가격이 5,900원이에요. 그래서 1차 대응만 이쪽 부분에서 대응해 주시고 신고가 패턴으로 추후 제가 계속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900원에서 1차적인 목표가 뉴프렉스에게 주셨고 그 이후에 신고가 대응으로 계속적인 전략을 주시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이 하반기만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차트 모양이 거의 동일해요. 대덕전자입니다. 네. 같은 모멘텀을 안고 있어서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이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대덕전자를 가지고 왔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5G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5G가 굉장히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좋다. 그러면 대덕전자는 이런 F12 관련된 기판, 고부가 가치 기판 사업을 영위하고 추가적으로 또 5G 관련된 쪽도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AI 이런 인공지능 관련 사업이 그런 산업 섹터가 지금 캐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막연한 AI 인공지능이었지만 실제 자율주행이 뭐 상암에서도 실제 자율주행이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면서 실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2022년 내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그런 기판과 5G 인공지능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신고가 패턴의 종목이다. 그럼 이렇게 눌렸을 때 진입하면 됩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기존의 19,000원을 돌파했던 포지션 자체가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초가 이하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해 주시고 저는 목표가가 지금 이 상단이 22,5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한 50% 정도 목표가로 설정해서 3만 원 목표가로 설정을 드리고 손절가는 이 저점 18,000원 이탈 없으면 보유 의견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가격 라인도 건네주셨는데 궁금한 건 네. 뭐 예를 들어 포트 금액이 조금 제한적인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PCB 쪽이네. 둘 다 담긴 좀 그래. 네네. 그랬으면 지금 좀 더 속도감 있게 간다면 어느 쪽일까요? 그건 당연히 누프렉스라고 보고 있어요. 좀 근데 더 스몰 캡이니까. 12월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대형주가 좀 강한 시장이에요. 12월까지는 저점에선 대형주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실제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삼성전자가 보고서가 전에 목표가 얼마냐 물어보셨잖아요. 네. 외국계 리포트에서 지금 10만 원과 11만 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발 좀 가주길. 근데 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는 더 목표가가 더 높아요, 훨씬. 그래서 중소형 스몰캡이 사실 지금은 이제 내년 되면은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내가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대덕전자를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좀 2, 3개월 후를 바라보면서 더 큰 수익을 원하신다 그러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본인의 투자 성향과 그리고 각 종목에 대한 속도, 뭐 투자 판단의 차이를 한번 놓고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둘 다 매력적이네요. 나중에 수익 AS 꼭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 돌파 매매 시간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